오늘은 마르크스의 정치 사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5일 프러시아 라인주 트리에르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하인리히 마르크스로서 유대인 변호사였으나 사법의관이 되어 1824년에 신교로 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6살 때 전 가족은 그리스도교도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기무나지움 고등중학교를 마치고 법학을 이수하기 위해 본 대학에 입학을 하였으나 1년 뒤 베를린 대학으로 옮겨 법학 전공과 철학, 역사에 관한 연구에 몰두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 헤겔가의 이상주의자였으나 차츰 무신론적인 혁명적 경향으로 흘러들어갔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 본 대학의 강사를 원했으나 정부 정책에 실망을 하여 포기를 하고 1841년 예나 대학에서 논문 자연 철학의 차이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1842년 이후 그는 좌파의 기관지인 라인 신문에 기고하여 논설이 인정받아서 초빙됨으로써 편집 기자로 임명되어 신문의 주필로 승진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인 신문은 혁명적 민주주의 색채가濃하다 하여 정부에서 삼중검열까지 실시하여 결국 1843년 1월 1일 발행 금지를 당했던 것입니다. 1843년 6월에 그는 7년간을 약혼 사이였던 귀족의 딸인 웨스트팔렌과 결혼을 하여 11월에 파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독불연지를 출판하여 모든 현 재물에 대한 비평을 함으로써 무산대중의 동정과 방위를 포방하는 혁명가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독불연지에서 헤겔 법률 철학의 비판과 유대인 문제를 논문에 실었으나 출판비 운영난을 겪으면서 1844년 말에 폐간을 당했던 것입니다. 1842년 11월부터 그는 엥겔스와의 교우가 시작되면서 두 사람은 파리의 혁명가 단체에 드나들며 최초의 공조 신성가족을 발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엥겔스와의 두 사람은 40년간을 일심동체의 교우관계를 가졌으며 파리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파리스 포르베르체의 러시아 정부의 공격 논문을 기고하여 압박을 당하면서 결국 추방 명령을 당했던 것입니다. 1845년 3월 그는 벨기에의 브루셀로 이주하여 엥겔스와 같은 지역에서 살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독일 철학의 관론적 견해에 반대하는 공동 발표로 독일 사회주의의 비판이라는 부제를 붙여 도이체 이데올로기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1847년 말 브루셀로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일 공산주의 동맹의 요구를 받아
공산당 선언을 써서 1848년 2월 혁명 직전에 발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혁명이 일어나자 추방되어 3월 초에 파리로 갔다가 4월 초에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신라인 신문의 집필을 했던 것입니다. 신문이 다시 정간이 되면서 추방을 당하여 파리로 망명을 했으나 파리로 반혁명 세력의 부활이 되었기에 다시 추방되어 런던으로 이주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신라인 신문에 정치 경제 평론을 내면서 많은 신문 잡지에 시사 문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는 경제학 연구에 전념을 하면서 유물 변정법과 노동가치설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는 경제학 비판, 자본론을 공간했던 것입니다. 1864년 런던에서 창립된 제일 인터내셔널에서 마르크스의 선, 결의, 그 밖의 모든 문서의 집필을 위탁했던 것입니다. 그는 경제학의 개조, 자본론의 완성에 매진을 했으나 만성기관지염으로 병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아내와 장녀의 사별로 큰 타격을 받아서 1883년 3월 14일 사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적 특질. 마르크스주의는 철학 분야에서 관념론을 역설이라고 배척하는 변정법적 유물론은 채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주의는 존재가 사유를 규정하고 자연이 정신을 규정한다고 보았으며 세계사의 파악을 궁극적이거나 절대적인 존립을 부정하고 우주의 모든 것을 생성유전의 흐름 속에서 파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변정법적 유물론은 인간 사회의 역사적 파악에 적응하여 유물사관의 정식을 확립하였으며 이 주의는 인간 사회의 모든 발전 형태는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 단계에 상하는 생산제 관계에서 기초로 하여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근대 사회 경제적 운동 법칙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데 두었으며 경제학설의 특징은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모든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아래 프롤레타리아트의 생활 조건의 개선을 위해서와 고도의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계급 투쟁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실현과 유물론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유물사관은 인간 사회 역사에 적용되는 유물 변정법이라고 하였으며 유물사관은 생산 그리고 생산물의 교환이 모든 사회에서 생산물의 분배 및 이에 소환하는 사회의 계급적 또는 신분적 구성은 어떻게 생산되어 어떻게 교환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바로 명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적 변경 및 정치적 혁명의 원인은 진리나 정의를 인간의 통찰 정진에 구할 것이
아니라 생산 방법이나 교환 방법의 변동에서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은 자유임금 노동자의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회주의적인 생산 양식은 생산수단이 사회 공동 소유로 이행되어 생산자의 공동 이용과 계획적 관리에 위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물사관은 사회 형태의 발전, 기동력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와의 모순에서 구함으로 생산력이 발전 단계에서 속박당할 때 계급투쟁과 사회혁명을 통하여 사회제도의 왜곡을 파괴하고 보다 높은 사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물사관은 혁명 일반의 학설과도 직결되는 역사관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계급투쟁, 공산당 선언에서 종래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했으며 자유인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조합의 두목과 공장처럼 억압자와 피억압자와의 대립에서 끊임없는 싸움은 전 사회의 혁명적 계주로 끝내거나 싸우는 계급의 공통적 몰락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근대 시민 사회는 두 개의 적대 진영이 직접 대립하는 두 가지 계급으로 분별하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트이며 유물사관에 의한 계급투쟁이라고 하였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정치적 지배를 이용하여 부르주아로부터 모든 자본을 억지로 빼앗아 지배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생산도구를 집중시켜 생산력의 총량을 급속히 증대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계급투쟁의 비판에서 보면 계급투쟁은 무자비한 계급투쟁으로서 일종의 선동론으로서 역사상 사실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계급투쟁론은 중간 계급의 존재를 너무 무시한 이론으로서 사회 공동이익, 국민의 이익을 등하시하였던 것입니다. 유물사관에 대한 비판은 유물사관의 주장은 역사적 순서가 마르크스 사후에도 현대까지 그 사관의 공식대로 실현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마르크스 사회 사상의 세력이 없으며 자본주의 발달이 낮았던 러시아에서는 실천이 있었으나 오늘날은 중간 계급이 결여되고 있는 빈곤한 후진 국가에는 마르크스주의는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물사관의 순서에 의하면 자본주의 붕괴와 혁명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대화가 성장한다고 하는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 체제의 실패는 서구에는 공업 실질적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서구의 노동계급은 계량주의적 개선을 받아들이게 되어 노동계급은 민주적 자본주의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